외국의 깊은 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시에 다가오고 있었다. 빛이 부족하여 밖은 어두웠지만 키가 크고 검은 머리의 30세 여성 사라는 어쨌든 아기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서서 애쓰고 있었다. 30분 전에는 현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보려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아들은 꽤 조용한 아기였고 6개월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거의 귀찮게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아기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세러는 남편 리엄이 자기로 되어 있는 다음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침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엄은 남편이 자자마자 다른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장의 책임 엔지니어이고 아들의 변덕 때문에 밤에 깨어난다는 사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변덕이 그의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러는 이해했고 리엄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 그 순간 그는 가족 중 유일한 가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사라는 가정이었으며 남편과 같은 돈을 벌었지만 그 여자는 행복이 따뜻한 관계와 사랑에 있다고 믿으며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믿었지만 출산 후 배우자가 교체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리엄은 짜증이 나고 끊임없이 그녀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고 나중에 그들의 공장이 엄청난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은 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쉬는 날도 없이 세러는 물론 이 상황에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필요한 돈을 벌었고 그들은 아파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침실이 3개 있는 멋진 아파트 테라스가 있는 고급 콘도 체육관과 수영장. 세러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저축한 모든 돈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리엄은 저축이 없었고 은행에 빚을 져야 했습니다. 물론 세러가 일했다면 갚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한 푼도 세지 않았지만 세러는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걷기 시작하자마자 오래전에 은퇴한 세러의 어머니가 손자를 돌볼 것이라고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딸은 일하러 갈 수 있었다. 사라의 어머니 화이트 부인은 도시 외곽의 큰 집에 살았고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 반복적으로 불평했다. 그녀의 아이들은 오래전에 자랐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대부분 해외에서 일했다. 3명의 자녀가 있었고 세러만이 그녀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녀는 불행하게도 와이트 부인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내에게 집과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여러 번 남겼습니다. 와이트 부인은 그녀에게 재산을 팔겠다고 여러 번 제안했고 그녀는 노년기에 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작은 딸과 사위에게 주고 그들이 아파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걱정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집 없이 남겨진 리엄은 시어머니가 준 아이디어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그는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큰 집이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하면 특히 큰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다국적 기업의 변호사이고 큰딸은 프로그래머이며 남편과 함께 리조트로 여행을 떠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쉐이롱에 누워 키보드를 누르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자로 살지 마세요. 저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3사람을 위한 공장에서 일해야 하고 이제 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당신의 도움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의 집을 팔고 모든 서류를 작성했지만 세러는 자신이 자란 집을 파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하지만 제 아들이 엄마를 방문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온 가족이 집에 모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정원에 있는 테이블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케이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나저나 남매는 아직도 가끔 국토 수입에 대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을 만날 예정입니까? 당신은 너무 멍청해요. 리암이 즉시 당신 어머니가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남자의 손이 없이 서 있고 곧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지만 지금은 많이 팔릴 수 있고 나중에 이 파멸이 필요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자들은 2사람 모두 놀라서 리암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에 대한 그런 무례한 대우는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그 남자는 매우 다정했고 꽃을 주는 것을 잊지 않았고 6개월 동안 데이트한 시를 썼고 그 후 완전히 사랑에 빠진 사라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지만 리암은 진짜 남자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손과 마음을 제안한 후 몇 달 후 그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확신하고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행복으로 빛나는 신부의 우아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겪었던 또 다른 고통스러운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임신 9개월 따뜻한 여름 저녁이었고 거의 어두워졌습니다. 세러는 풍성한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아기 의상 카탈로그를 살펴보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세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들어오세요. 내가 방금 저녁을 데웠으니 손을 빨리 씻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추워질 것입니다. 리엄은 아내를 노려보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역겨워서 당신이 계속 과자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군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날씬했어요. 이제 당신은 통처럼 뚱뚱해졌죠. 아마도 벌써 몸무게가 80kg이 됐을 거예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보세요. 그 사람도 임신 중이지만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이네요. 세러는 이 말에 매우 기분이 상했지만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을 남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무례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뚱뚱했기 때문에 이 대화 후에 세러가 화장실에 몸을 가두는 것이라고는 확실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관계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리엄은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전화도 사용할 수 없었고 갑자기 그 여자는 낯선 차가 문 앞에 멈추는 것을 보고 차가 멈추고 실내에 불이 켜졌다. 사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과 밝은 붉은 머리의 낯선 젊은 여자가 차에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리암에게 몸을 기대고 그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두 사람은 포옹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남자는 차에서 내렸다. 사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막 잠든 아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어깨를 떨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침대로 가서 그녀의 남편을 기다리며 복도로 나갔다. 몇 분 후 열쇠가 자물쇠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고 리암은 빛나고 여성 향수 냄새를 풍기며 아파트로 들어갔다. 한때 그녀는 그의 모험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신의 밤 직업이 전부입니다. 나는 엔지니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당신은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흐르는 눈물 뒤에서 남편을 간신히 볼 수 있었던 세러는 말했습니다. 리엄은 그의 아내에 대해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른 여자를 찾아야 했다고 리암이 그 여자를 거의 미워할 지경으로 쳐다보더라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나요? 뚱뚱해져서 너랑 사귀는 것도 역겹다. 너랑 결혼한 게 내 가장 큰 실수라는 게 지겨워서 너무 후회하는데 로제가 눈을 뜨게 해준 내가 날 유혹해서 일부러 임신을 시켜서 다행히 진짜 남자는 내일이면 언제나 선택권이 있지. 내 휴가가 시작되고 로즈를 만나러 갈 거야. 물론 너 때문에 거절했지만 고치기엔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휴가에서 돌아오면 그녀와 함께 살 거야. 그녀는 진짜 여자야. 아주 예쁘고 잘 손질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처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을 직접 지불하거나 원하는 대로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동생에게 돈을 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직접 이혼을 신청할 테니 감히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DNA 검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한 후 그 아이는 나와 닮지 않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리엄은 물건을 싸기 위해 그의 방으로 갔으며 이전에 그의 여주인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전화를 걸었고 세러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것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고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고 욕을 외치며 격렬한 결전을 벌이는 것은 그녀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리암은 이미 말없이 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오토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흐느끼며 6개월이 지났다. 리암의 휴가는 더 이상 자신의 고향 가족에게 나타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가 연장된 것 같다. 그는 아내 없이 아내와 이혼하기로 동의했다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 여자는 그녀를 데려가야 했다. 남편의 조언을 듣고 오빠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곧 그녀 자신도 일하러 갈 예정이었고 그동안 상황은 확실히 나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하루 종일 아름답고 화창한 날 밖에 산책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와 같은 나이의 아기를 가진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혼자서 그녀에게 다가와 근처 어린이 가게에 대해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최근에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런은 벤이 아들을 혼자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후회 없이 아들을 버리고 애인과 함께 다른 나라로 떠났으며 아들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벤은 수년 동안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고 나중에 자동차 수리점을 열었고 그동안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돌보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인정했으며 사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벤은 아이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고 아마도 비슷한 불행이 그들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들었고 어느 날 벤은 세러에게 그들의 삶을 함께 묵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세러는 이미 벤이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결혼식 직후에 주저없이 받아들였고 사라는 아들이 남편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부부는 어느 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벤이 자신들의 사업을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세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 앞에 그녀의 전 남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리엄은 아주 오랜 부재 끝에 이전 가족에게 돌아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스케를 그의 공포로 되돌린 후에 리엄은 갑자기 새로운 여주인을 찾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 나이에 현명한 여성들은 즉시 그의 눈과 습관을 통해 그의 과거를 읽었습니다.